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저의 결혼 순환기입니다.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는 것이 힘이란 걸 깨우쳤어요. 하마터면 결혼으로 인생 제대로 망칠 뻔했는데 아빠 덕에 지옥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저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오랜 솔로 생활을 보냈어요. 어느덧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니까 저도 결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그래서 여러 모임에도 참여하고 지인들이 소개해주는 소개팅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제 짝은 없는 듯 했어요. 점점 지쳐가던 중 운명처럼 그를 만났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말이죠. 여기 경사가 좀 있어요. 괜찮으시면 제 손잡고 올라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같이 산을 오르면서 손도 잡아주고 미끄러운 곳이라며 조심하게끔 도와주는데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한결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저만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 혼자 이 남자와 미래까지 생각하며 김칫국을 제대로 마셨습니다. 그렇게 혼자의 설렘을 갖고 짝사랑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제 사랑이 이루어질 운명이었는지 상대방도 제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린 빠르게 가까워졌고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5달 만났을까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그래. 우리 나이도 적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큰데 결혼 생각해볼 만 하잖아. 난 결혼한다면 자기랑 결혼하고 싶거든. 자기 아닌 다른 여자랑은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집에서 빨리 장가가라고 난리치셔. 그렇다고 등 떠밀려서 결혼하자는 건 아니고 집에서 결혼 이야기 나오니까 어느 순간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더라. 서로 마음만 확실하다면 더 미룰 것 없이 결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기 생각은 어때? 누구보다 결혼을 꿈꿔왔던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숨길 수 없이 기뻤습니다. 더군다나 외모며 성격이며 직업이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좋아하기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싫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번에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미래를 함께 꿈꾸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 방문해서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엄마는 인물이 참 좋다며 칭찬과 함께 남자친구를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남자친구의 얼굴만 빤히 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과 우리는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남자친구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빠,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내 남자친구 얼굴 뚫리겠어. 왜? 너무 잘생겨서 감탄하는 중이야? 제 말에 엄마가 웃으며 그런 것 같다고 맞장구 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달라짐 없이 계속해서 남자친구를 많이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랑 어디서 만났나?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첫눈에 반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네 하는 일은 뭔가? 저는 현재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름 직원 수도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하면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딸은 제게 주십시오, 아버님.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이혼하셔서 아버지와는 현재 왕래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 혼자 절 키우셨고요. 정말 내 딸을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하는 사랑은 아니지만 제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내 딸 직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를 본 순간 첫눈에 반하기도 했지만 여자친구의 성격도 저랑 잘 맞고 무엇보다 하는 일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변호하는 일을 한다는 게 참 멋지더라고요. 거기다 능력까지 좋으니 제가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습니다. 너스레를 떨며 이야기하는 남자친구였지만 아빠의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보면 취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엄마가 아빠를 말렸습니다. 처음 인사 오는 자리라 긴장했을 텐데 그만해요. 궁금한 건 차차 시간 지나서 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 아빠. 누가 보면 취조하는 줄 알겠어. 우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같이 저녁 식사도 자주 하고 나중에 상견례도 할 거니까 그때 동안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엄마랑 저는 이상해져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눈치 보며 이야기했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아리송한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배웅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빠 때문에 난처했지? 미안해. 우리 아빠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러시네. 아무래도 딸 맡길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 아니야, 괜찮아. 충분히 이해해. 나라도 내 딸이 결혼한다고 어떤 남자 데려오면 아버님보다 더 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 그런데 전부터 느끼긴 했지만 자기 정말 금수저였구나. 어? 금수저? 자기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죄다 명품의 고급이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산다고 생각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집 보니까 조금 놀랐어. 집이 참 좋던데? 자기 금수저인 거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럼 나도 오늘 선물에 더 신경 썼을 텐데. 아, 참, 내가 말 안 했지? 우리 집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아빠가 건물을 좀 갖고 계셔. 나 어릴 때부터 부동산 쪽에 눈이 밝으셨거든. 그리고 오늘 준비해온 선물이 뭐가 어때서 다 훌륭하기만 한데. 우리 부모님께 점수 따리고 엄청 신경 써서 준비한 거잖아. 이 정도도 넘치게 훌륭하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와, 건물주셔? 어쩐지 나 오늘 긴장해서 뭐 실수한 거 없지? 좋게 봐주셔야 할 텐데 살짝 걱정되네. 아무튼 어서 들어가 봐. 아버님하고 어머님 기다리시겠다. 난 집에 도착하면 연락할게. 저는 남자친구를 보내고 서둘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었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아빠, 대체 오늘 왜 그랬어? 엄마랑 내가 얼마나 눈치 받는 줄 알아? 안 그래도 긴장한 사람한테 뭘 그렇게 취조하듯이 몰아붙여? 취조는 무슨. 네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어느 정도건 물어봐야지. 안 물어봐도 될 것까지 물어봤잖아. 회사 연봉은 대략 얼마인지, 직원 수는 몇인지, 엄마는 무슨 일 하시는지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잖아. 아빠는 나 시집 안 갔으면 좋겠어? 저 인물에 저 성격에 능력까지 있는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너 저 사람이랑 만난 지 아직 반년도 안 됐지? 결혼 생각하는 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정말 뭐 마음에 안 들어? 귀간이 뭐가 중요해? 서로 좋으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아빠는 뭔가 느낌이 안 좋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네가 저 사람에 대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뭐?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람 관상이 참 묘해. 전형적인 바람둥이 상에다가 사기꾼 기질도 보이고. 아빠, 또 그놈의 관상 타령이야? 우리 아빠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람 관상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틈틈이 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관상에 관한 공부도 같이 하셨어요. 어느 정도 관상에 관한 공부를 끝내고 난 뒤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다 저렇다고 평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참 싫었어요. 단지 얼굴 하나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한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만난 사람의 얼굴 보고 안 좋다고 엄청 뭐라 하셨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뢰가 거의 바닥 수준이었어요. 예전에도 내가 만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니 다 틀렸잖아. 그런데도 그놈의 관상 타령하고 싶어? 아빠 혹시나 내 남자친구 만나서 관상 이야기 꺼내면 나 진짜 안 참을 거야?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 아니고 좋은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실수하지 말란 말이야. 진절머리 나는 관상 이야기에 제대로 화가 난 저는 아빠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혹시라도 남자친구에게 실수할까봐 미리 단속한 셈이었죠. 제가 난리치니까 아빠는 더 이상 별 말씀 없으셨지만 찝찝함을 버리진 않으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자친구 집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예비 시모와 따로 만나서 데이트도 즐기며 친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결혼 준비에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 전에 아빠 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아빠, 혹시라도 상견례장에서 또 이상한 질문 같은 거 하지 마. 예비 시어머니 관상도 살펴보지 말고. 내가 진짜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아빠 때문에 걱정돼. 이 녀석이 아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아빠 생각이고. 날 생각한다면 그냥 제발 평범하게 넘어가줘. 알겠지? 계속해서 남자친구에 관해 찜찜함을 버리지 못한 아빠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가 간절하게 부탁해 마지못한 듯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장에 모여 인사는 나누고 식사하면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의 표정이 또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모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이상하게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역시 제 촉이 맞았는지 아빠는 입을 열어 시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홍서방이랑 안사돈이랑 하나도 안 닮았네요. 어, 그래요? 아, 맞아요. 우리 애가 저랑은 하나도 안 닮았지 뭐예요. 우리 아들은 순 아빠 닮았어요. 친탁했거든요. 홍서방한테 듣기로는 안사돈께서 하시는 일이 딱히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사돈 성격이 호탕하시고 쾌활하신 게 집에만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슬슬 발동 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웃으며 아빠에게 작게 이야기했어요. 잘 있다가 왜 이래? 그만해 좀. 작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아빠는 제 말에 되려 큰 소리로 답하며 시모에게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것도 못 물어보냐? 명색이 예비 안사돈인데. 예비 시모는 괜찮다는 식으로 호탕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제 곧 사돈 될 사이인데 궁금하신 거 편하게 여쭤보실 수 있죠. 안 그래도 제 성격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집안에만 있기는 답답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모임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니까 편히 놀러 다니는 게 가능하지만 말이에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예비 며느리 정말 시집 잘 가는 거예요. 인물 좋지, 능력 좋지,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다니까요. 이런 남자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성격 좋은 시모 탓에 삐끗할 뻔한 분위기는 좋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빠가 또 이상한 말이라도 꺼낼까봐 내내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남자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비 시모에게 남자친구에 관한 질문과 사업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가 아닌 아들과 본인에 관한 이야기만 주야장천 이야기한 시모는 기분 상할 만도 한데 티 하나 내지 않고 웃으며 잘 대응했어요. 저와 엄마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아빠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아빠, 정말 왜 그래? 목구미 형사라도 돼? 거기가 어떤 자리인데 상견례장에서 취조하냐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제발 평범하게 넘어가 달라고. 그놈의 관상 보는 거 어떻게 조절이 안 돼? 그래, 네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아빠 말을 좀 믿어주면 좋겠어. 아빠가 보기에는 네 예비 시모 될 사람 관상이 참 이상해. 홍서방이랑 비슷한 구석이 많다고.
둘이 하나도 안 닮은 것도 이상하고 내 질문에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술술 잘도 말하더구나. 마치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짜 맞춰 놓은 것처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아까 말했잖아. 친탁한 거라고. 그리고 아들 일을 모르는 엄마가 어디 있어? 둘이 작정하고 짜고 치는 거겠지. 아무래도 수상해. 네가 많이 화난 건 알지만 아빠는 우리 딸이 이상한 놈 만나서 고생하길 바라지 않아. 그러니 한 번만 아빠를 좀 믿어줘. 둘 다 사기 냄새가 난다니까. 전형적인 사기꾼상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 얼굴에 균형이나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무시 못할 수준이야. 특히 그 눈. 눈빛에 총기가 하나도 없어. 닭하기만 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하다. 심지어 그 엄마라는 사람은 짝눈이더라. 짝눈은 재치와 순발력이 좋아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고작 그거 가지고 사람을 의심하는 거야? 아빠 정말 왜 그래? 예전에 생각 안 나? 그때도 내가 만나는 사람 관상 보더니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그때 그건 아빠가 관상 공부가 부족했어. 지금은 그때와 달라. 제발 아빠 말 믿고 뒤 좀 캐보자. 혹시 아니? 네가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을지.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잖니? 아빠의 고집은 꺾일 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한참을 실랑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슬슬 지쳐갈 때쯤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도 아빠 편을 들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알아보자. 예전 남자친구들은 아빠 말대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어 실수하신 거야. 지금은 그때랑 달라지셨어. 엄마도 놀랄 만큼 관상을 얼마나 잘 보시는데.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겠다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겠니?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 한 번만 아빠 말씀 들어보자. 엄마까지 이렇게 나오니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빠에게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봤자 뭐 나올 것 없을 거라는 말도 같이요. 그래, 좋아, 알겠어. 대신 이번 한 번뿐이야. 그 사람 뒤를 캐보든 뭐라든 아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래봤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만. 대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인정하고 두 번 다시 나한테 관상의 관자도 꺼내지 않는다고 약속해. 아빠는 제게 약속한다고 하셨고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에 관해 뒤를 캐고 다니셨습니다. 돈이 많은 아빠는 은밀히 사람을 고용하고 웃돈을 얹어주며 정보란 정보는 다 알아보시는 듯 했어요. 저는 그저 다 헛수고일 뿐이라며 신경 쓰지 않고 살았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거실에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 어서 여기 앉아봐라.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저는 무거운 공기 속에 눈치 보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러자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서류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한번 살펴봐라. 네가 모르는 그놈의 실체니까. 뭐? 저는 직감적으로 남자친구에 관한 정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네는지 덜컥 겁이 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확인했고 여러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말도 안 돼. 이게 다 사실이라고? 아빠가 건넨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와 바꿔가며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과 함께 남자친구의 학력이며 직장이 다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어디서 난 건지 범죄 경력 조회서까지 들어있었어요. 전과 5번? 아빠,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정말 사실이야? 불법으로 취득한 서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눈빛이 영 좋지 못하더니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친하게 지내는 형사가 있어서 몰래 부탁 좀 했더니 그걸 보여주더구나. 사기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놈이었어. 이놈, 돈 있는 여자들만 꼬셔서 한몫 챙기고 버리는 아주 질 나쁜 놈이더구나. 처음부터 네가 있는 집 자식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다. 이제야 아빠 말을 믿겠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한번 봐라. 네가 결혼하려는 그놈은 부모가 없는 천의 고아야.
상견례장에 나온 그 여자는 친모가 아니라고. 뭐? 친엄마가 아니라고? 그럼 대체 누구야? 저는 서둘러 다른 서류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던 예비시모의 정체도 알게 되었어요. 예비시모는 친엄마가 아니었고 남자친구와 전혀 관계없는 생판 남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여자 또한 남자친구와 같이 전과 경력이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움도 잠시,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가 몰아쳤습니다. 날 속인 거였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 거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둘 다 이상하다고 했잖니. 둘의 기운이 영 좋지 못하다 했다. 이제 어쩔 거냐? 이렇게 모든 정체를 다 알게 됐으니 그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니겠니? 며칠 동안 회사도 못 나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또 사랑한 만큼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갚아줘야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제게 준 만큼 상처를 줄 수는 없어도 돈으로 한번 된통 혼내줘야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생각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걸 제 뜻대로 하라며 협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얼굴은 또 왜 이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자기야, 미안해. 연락 안 돼서 그동안 걱정 많이 했지. 실은 내가 많이 아팠어. 가끔 크게 알아눕거든. 너무 아프고 정신없어서 자기한테 연락도 제대로 못했네. 자기 전화며 문자며 많이 했던데 내가 연락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 정말 미안해. 자기 걱정할까봐 몸 괜찮아지자마자 연락한 거야. 그래?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아진 거야? 얼마나 아팠으면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래. 지금은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지. 자기 걱정할까봐 연락한 것도 있는데 할 말도 있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 할 말? 급한 거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자기 얼굴 봐서 좋다. 큰 상처로 제가 아파서 밤낮 할 것 없이 울고불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이 새끼는 여자들을 바꿔가며 호탈에 드나든 놈이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복수를 위해서 애써 표정 관리하면서 싱긋 웃어 보였어요. 많이 쉬었어. 걱정 안 해도 돼. 나도 이렇게 보고 싶은 자기 얼굴 봐서 참 좋은걸? 그나저나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 아빠가 부동산 쪽으로 보는 눈이 좋으신 거 알지? 아버님? 그럼 알지. 그래서 그 비싼 동네 건물 2채나 갖고 계신 거잖아. 아빠가 이번에 괜찮은 부지를 하나 찾으셨는데 처음 산 값에서 100배는 오를 거라고 하시더라. 100배? 그뿐 아니야. 그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으면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완전 대박 나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아빠가 당장 끌어올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저기 주변에 알아봐서 더 끌어오시려 하는데 다른 사람 말고 자기가 투자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자기도 사업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시네. 어때? 뭐, 나도? 솔직히 아빠로서는 다른 사람 끼고 매입하는 것보다 곧 가족들 자기한테 투자받아서 매입받고 싶어 하시지. 나중에 100배 오를 게 뻔한데 우리한테도 도움 되는 거고. 안 그래? 다른 사람들 배 불려주는 것보다 내 사람 배 불려주고 싶은 마음이시라서 자기한테 한번 어떤지 물어보라고 하셨어. 그래? 근데 정말 100배나 오를 수 있는 거야? 확실한 건가? 내가 투자는 잘 안 해봐서 말이야. 자기 우리 아빠 못 믿어? 우리 아빠 부동산 쪽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셔. 거기다 그쪽으로 인맥도 넓어서 고급 정보 같은 거 다 꿰고 계시고. 안 그래도 우리 아빠가 어떤 것에 관심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너도 나도 투자하겠다고 난리야. 그런데 아빠는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랑 우선으로 같이 하고 싶으신 거고. 뭐 선택은 자기 몫이지만 잘 모르는 나도 이건 놓치면 후회할 것 같더라.
우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해줘. 그래, 알겠어. 생각 좀 해보고 말해줄게. 남자친구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기꾼 같은 새끼가 걸려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을까 그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투자를 잘 몰라서 망설여지니까 이것저것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장인어른 말씀처럼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나중에 값이 100배 이상 오르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 한가족 될 사이인데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내가 힘을 보태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자고 생각했어. 그래서 말인데 얼마 정도 투자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아빠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돈이 부족해서 자기랑 같이 진행하려 하기보다는 한가족 되는 당신에게 좋은 기회 주고 싶으신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한 만큼 돌려받은 돈을 더 커지겠지. 그래?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해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 참. 내가 이거 엄마한테 말씀드리니까 엄마도 관심 있어 하시네? 엄마도 나처럼 사돈에게 도움되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아, 그래? 알겠어. 그럼 어머님도 생각 있으시면 같이 투자하시라고 해. 돈 준비되면 연락해줘. 저의 예상대로 이 미친놈의 엄마인 척하는 여자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투자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시 돈에 환장한 둘이라서 그런지 쉽게 미끼를 물었습니다. 물론 이 둘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짜 증거들을 제가 공들여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계획대로 잘 속아 넘어와 주니 참 다행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이놈과 엄마라고 속인 년은 제게 거금을 보내왔습니다. 돈을 받은 저는 남자친구에게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수십 장에 달하는 많은 양의 계약서였습니다. 형식적인 부동산 투자 관련 계약서였지만 아주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쉽게 함정에 빠지는 계약서였죠. 이게 뭐야? 계약서. 명색이 내가 변호사인데 확실하게 해주면 좋잖아. 에이, 장인어른이 알아서 잘하시겠지.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말이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봐. 에이, 볼 것도 없어. 자기가 알아서 잘해줬겠지. 난 자기 믿으니까 더 볼 것도 없어. 이 경솔한 새끼는 제가 내민 서류를 끝까지 꼼꼼하게 보지 않고 막 넘겼습니다. 처음 몇 장은 살펴보는가 싶더니 귀찮았는지 맨 마지막 장에 서명과 함께 도장을 찍었어요. 그럴 줄 알고 형식적인 절차 항목을 앞에다 다 몰아놓고 제가 필요한 항목만 뒤에 몰아놨습니다. 절 믿고 대충 확인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돈을 다 빼앗기고 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참, 어머니는? 어머니도 여기 서명하셔야 하는데. 아, 엄마가 나보고 대신하라고 도장 주셨어. 사돈네가 뭐 실수하겠냐면서 나한테 위임하셨거든. 그리고 난 잘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부동산 관련해서 뭐 좀 알아보셨나 봐. 그런데 장인어른 정말 이쪽 바닥에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확실하신 분이니 두말하지 않고 믿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그럼 자기 여기 밑에다 어머님 대신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돼. 이 서류는 내가 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게 잘 가지고 있을게. 그래, 그래, 알았어. 뭐 이 바닥에서 장인어른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지만 자기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니까 걱정될 것도 없다. 아무튼 난 자기만 믿고 있을게. 이 사기꾼 같은 놈을 속이기 위해서 저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부동산 쪽에서 한 획을 그었고 사기꾼 놈과 그 엄마 역할을 하는 여자까지 조금만 알아봐도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아빠가 그만큼 실력이 대단한 분이셨고 인맥도 좋으셨기 때문에 이 둘을 작정하고 속이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계약 서류도 가방끈 짧은 둘이 보기에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전문 용어로 교묘하게 꼬아서 만든 거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이날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둘의 더러운 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했어요. 며칠 후 보여줄 서류가 있다며 사기꾼 놈과 엄마 역할을 하는 여자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집이 참 좋으세요. 제가 이번에 투자 도와드리면서 듣게 됐는데 부동산 쪽으로 명성이 대단하시던걸요. 장인어른, 저희 엄마 아가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번에 말한 땅 매입은 잘 마무리되신 거죠?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투자 진행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하호호하며 웃고 있는 둘에게 저는 기부증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됐지. 안 그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이렇게 초대했어. 여기 한번 살펴봐. 저는 사기꾼 놈에게 기부증서를 보여줬고 기분 좋게 살펴보던 둘은 한순간에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제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자기야, 이, 이게 뭐야? 기부증서라니? 우리가 투자한 돈이 왜 기부증서로 되돌아와? 그게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잖아. 잘 살펴본 거 아니었어? 뭐? 계약서? 출처가 불분명하고 정당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검은 돈은 투자금에서 배제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잖아. 배제된 돈은 사회 불우 이웃에게 좋은 의미로 기부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거봐. 내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꼼꼼히 살펴보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듣고 덥석 서명부터 하더니 이렇게 됐네? 뭐라고? 지금 나랑 장난해? 난 그저 너 믿고 맡긴 거였지. 네가 이렇게 나 모르게 그딴 항목을 적어놨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은 검은 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자기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그 돈을 어떻게 취득한 건지. 역시 증거를 들이밀어야 내 말을 믿을 테니까. 자기 눈으로 잘 봐. 저는 사기꾼 새끼가 능력 있는 여자들과 데이트하는 사진을 눈앞에 던졌습니다. 이 여자들 하나같이 능력이 장난 아니더라. 이미 이 여자들한테 확인 다 했어. 거기다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착하고 순진한 일반인 여성들한테도 사기쳤던데. 내가 정말 그 사기 능력 인정해. 여자들 마음 가지고 놀다가 사기쳐서 받은 돈으로 투자한 건데 깨끗한 돈은 아니지. 그래서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어. 특히 자라나는 새싹들에. 나중에 커서 자기처럼 쓰레기짓 하고 다니지 말라는 의미에서 기부한 셈이지? 어때? 마음에 들어? 뭐? 이게 다 무슨 개소리야? 그럼 내 돈은 어떻게 한 건데? 사기꾼 새끼의 엄마라고 나선 여자는 눈이 뒤집히며 자기 돈은 어쨌냐면서 따지고 물었습니다. 당신 역시 깨끗한 돈은 아니잖아? 불법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알량한 손기술로 사기친 대가로 받은 돈이고 역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검은 돈이니 깨끗하게 쓰이라는 의미로 기부했지. 아마 내가 두 사람을 대신해서 좋은 일 한 걸 거야. 나 아니면 두 사람이 언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어. 이게 진짜 너 미쳤어? 네 년이 감히 우릴 작정하고 사기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빠는 눈 뒤집혀 악다구니 쓰는 사기꾼 놈에게 다가가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네 깎게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거냐? 감히 내 딸을 속여놓고 뭐가 어째? 귀한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년이란 소리 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 가만히 안 놔둬 이 자식아. 내 인맥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이번에 한번 톡톡히 보여주마. 들었지? 우리 아빠 너 같은 쓰레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대단하신 분이셔. 손짓 한 번이면 너 같은 놈 먼지 한 톨 없이 탈탈 털어서 다 알아내실 수 있다고. 그뿐이야? 아빠 피를 이어받은 나도 아빠 못지않게 독해. 너 같은 쓰레기 새끼랑 한통속으로 날 속인 저 사기꾼 년까지 다 싸잡아서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 나랑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여자들한테 작업 쳤더라. 심지어 나랑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으면서 다른 부잣집 여자들이며 의사, 회계사, 변호사 할 것 없이 다 속이고 다녔더구먼. 네 놈이 무슨 사짜 킬러라도 돼? 내가 언제까지 네 놈 손에 놀아날 줄 알았어? 이렇게 다 알게 된 이상 너 절대 가만히 안 둬. 너한테 당한 여자들 다 모아서 합동으로 형사고발할 거야. 너 같은 쓰레기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증거들은 넘쳐나니까 걱정 말고 교도소에 처박힐 준비나 해. 그래도 이건 네가 작정하고 속인 거잖아. 나한테 사기쳐놓고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해? 네가 하는 짓에 장단 좀 맞춰준 것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동안 사기친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나 할 수 있겠어?
어때? 사기꾼이 된통 당한 기분은? 그리고 난 너처럼 비열하게 마음 장난하면서 속인 적 없어. 내가 작성한 이 서류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단 하나도 없거든?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네 책임일 뿐이지. 돈으로 사람 가지고 놀았으니 돈으로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교도소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반성하며 회개하길 바랄게. 알겠니?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제 말에 크게 잘못됨을 느낀 둘은 망했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인정할게. 내가 그동안 깨끗하게 살지 못한 거 맞아. 순진한 여자들 꼬셔서 가지고 놀다가 돈 뜯어낸 것도 맞고, 그런데 나 정말 자기랑은 잘 보려고 그랬어.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한 거야. 그것도 아니면 내가 왜 결혼하자고 했겠어? 자기랑 결혼해서 전이랑 다르게 깨끗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나 진짜 자기한테는 사기칠 생각 없었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하고 눈 감아주면 안 돼? 자기도 나 많이 사랑하잖아. 사랑했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너 같은 걸 참 많이도 사랑했지.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돼. 지난 일을 다 속이면 정말 네 인생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니? 나한테 사기친 게 없다고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지 마. 애초에 나한테 접근할 때부터 네 속내는 더러웠으니까. 내가 변호사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라며? 다 알아봤으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뿐이야? 우리 집 인사 왔을 때 잘 살아서 내심 좋았겠다? 이거 아주 큰 건 하나 제대로 물었구나 싶어서 쾌재를 불렀겠어? 그래서 친엄마도 아닌 저 여자를 갖다 붙인 거겠지. 감히 나와 우리 집안을 기만해놓고 깨끗한 인생을 생각했다? 정말 보기 드물게 경솔한 새끼 맞네. 네 인생은 모든 죗값 다 받고 나야 깨끗해질 수 있는 거야. 네 깨끗한 인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두 미친 사기꾼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그 둘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미리 연락한 경찰이 들어왔고 그 둘은 연행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여자들에게서 얻은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싹 다 제출했습니다. 제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사기꾼 새끼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치의 실수 없이 증거를 완벽하게 모았습니다. 캐면 캘수록 수도 없이 나오더군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사기꾼 새끼들은 불법적인 증거까지 더해져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구속되었고 저는 복수의 마무리를 찍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쪽 아니었으면 저 같은 피해자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사기꾼 놈한테 속아서 제 돈도 마음도 다 퍼줬는데 그게 얼마나 화가 나도 후회됐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마땅한 벌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새끼한테 당한 여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제게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저는 마땅한 일을 한 거고 저 역시 속아 넘어갈 뻔했다며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서로 공감대가 생긴 우리는 아직도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새끼 때문에 생긴 인연이지만 그래도 좋은 동지들이 생겨서 나쁘진 않네요. 앞으로 저는 남자 보는 눈을 더 키울까 합니다. 변호사까지 돼서 이렇게 사기꾼한테 속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아빠에게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관상의 관자도 믿지 않았던 제가 이번 기회에 생각이 싹 달라졌거든요. 관상만큼 사람의 검은 속내를 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